한국 방산무기 역사에 대기록을 세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전군의 무장을 바꿀 것을 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어제 공개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마리우시 부아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창원 공장에 방문해 180대의 K2 흑표 전차를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이던 K2 흑표 전차의 4차 양상분을 그대로 폴란드가 인수하겠다는 뜻인데요. 만약 이 사업에 더해 노르웨이에서 추진 중이던 K2NO의 수출까지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총 280대의 K2 흑표 전차와 각종 탄약 및 부자재가 포함된 5조 원 상당의 방산물자 수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0일 부하슈차크 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K4 고속유탄 발사기와 함께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요구했고 31일 방문한 사천 카이 공장에서 FOA50 48대를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들이 모두 성사될 경우 180대의 전차와 48대의 경공격기 그리고 수백 대의 차륜형 장갑차가 판매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반긴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무기로 인해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척을 질 것을 경계하는 이들과 폴란드에 우리 군이 도입할 예정이던 K2 전차를 넘기며 생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이들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우리 군이 계획했던 4차 양산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전차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이 가져올 새로운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폴란드의 무기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은 정말 막대합니다. K2 전차와 K808 장갑차가 첫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사소한 이익에 불과합니다. 전통적으로 우수한 군사 장비로 명성이 높은 유럽에서 한국이 자주포뿐 아니라 현대 군대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공업 강국이라는 것을 인정받은가 동시에 군용 장비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군에 배치될 4차 양산분의 단가가 함께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달리 말해 같은 예산으로 우리 군이 계획했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생산을 요청한 280대 전차를 모두 생산할 경우 한국은 같은 예산으로 20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7기동 군단의 전차를 전부 K2로 바꾸거나 국군의 애물단지인 M48 전차를 K2 전차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커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일즈를 벌인다면 K2 전차를 K9처럼 서방 표준이 되게 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게 됩니다. 막대한 양산 수량을 바탕으로 양산 단가를 낮추고 추후 개량 사업 비용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가성비 때문이라도 우리 전차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독일이 재무장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전에 기갑 장비의 무기 시장을 선점한다면 독일 기업이 대선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이 유리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많은 이들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대량으로 구한다는 소식에 많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안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벨라루스 때문인데요. 지난 2010년 8월 벨라루스에서는 무려 5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독재자 루카센코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9월 5일 시위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대대적인 시위가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결국 루카센코의 명령을 받은 군이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권 시위대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위는 2021년 초순까지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루카센코의 뒤를 봐주던 러시아군이 시위 진입에 개입하려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3, 4월에 접어들면서 서방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시위의 열기는 점차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7일 루카셴코의 연임을 금지하는 벨라루스 헌법이 개정되면서 루카셴코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가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는 대신 독재자 루카셴코는 독재자로서 벨라루스를 계속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라가 러시아에 흡수당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폴란드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벨라루스가 보내는 난민들 때문에 고생이 심하던 차에 이제는 러시아군까지 맞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직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노렸다는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폴란드의 우려가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는데요. 이는 폴란드에게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이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 1939년 3월 체코를 합병한 뒤 폴란드를 침략해 멸망시킨 것처럼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병합한 러시아가 힘을 불려 폴란드를 침략할 수 있다는 확신이 폴란드인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이 미중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는 자군이 보유하던 구식 동구권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저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대적인 서구권 무기 도입으로 폴란드군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갑부대 전력을 전부 서구권 장비로 교체하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무기들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인 독일이 군수 산업을 너무 크게 축소해버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원하는 수량의 장비를 제때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독일이 가스관 등 여러 이유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게 미온적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폴란드 내에서 독일을 믿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판매국인 미국 역시 독일보다는 조금 빠를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폴란드가 원하는 때 무기를 공급할 수 없었고 또 다른 무기 수출국인 중국은 러시아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폴란드의 고심을 단방에 해결해줄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놀랍게도 2022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180대의 전차와 수백 대의 장갑차를 생산할 준비를 끝냈고 200대가 넘는 경공격기를 생산한 경험을 가진 서방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외교적으로도 폴란드와 나쁘게 얽힐 만한 일이었고 폴란드에 가장 많은 경제 투자를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로서는 한국제 무기를 사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5월 30일 우리 국방장관을 만난 폴란드 국방장관이 바로 다음날 경상남도에 위치한 우리 방산업체를 찾아 연달아 무기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빠른 패배로 끝나거나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대응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폴란드가 우리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의문거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FA-50의 수출입니다. 아무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전투기 부품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세계 최강 미공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토 공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폴란드가 굳이 훈련기를 개조한 경공격기를 구매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나토가 과거부터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사실 나토는 유럽이나 유럽 인근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우방이나 약소국에게 굉장히 제한적인 공군력을 지원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단숨에 전쟁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만 항공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나토 공군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나토가 확보해준 하늘 아래서 폴란드 지상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다수의 공격 헬기와 경공격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격과 범용성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훈련기 기반인 FA-50 경공격기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F-50 48대를 산다는 건 역시 진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수입에 긍정적일수록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무기 수출 따위 같은 작은 이익에 만족하다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우선 한국은 기본적으로 친미 국가입니다. 갑자기 친러 성향이 왜 이렇게 팽배해졌는지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한국은 국가의 경제와 정치 체제가 미국과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적대 세력들과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전시에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할 게 대한민국은 러시아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친한과 친러 성향이 있는 것이지 국가 간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친러 성향을 비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런 게 국제사회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게 했던 국가이고 지금도 우리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절대 친한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를 배려해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에게 러시아는 적대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고자 눈치를 보는 대신 한시라도 빨리 러시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해야 할 다른 방법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폴란드 수출은 민간 산업에서 입은 손실을 방위 산업에서 부족하게나마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편을 명확히 하면 또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인데요. 최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K9 차체를 쓴 AHS 크라프 자주포 60문을 무려 7억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하나로 대당 약 130억 원 정도에 판매한 것인데요. 이는 관련 장비와 탄약을 포함하더라도 바가지나 다름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금 지원으로 달러는 충분하나 무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 동동 고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감지덕지인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에 있는 구식 K-55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거나 무기 공유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이권을 나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